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유난히 더운 올해 여름 우리 머니맨 식구분들은 어떻게 더위를 식히고 계실까요? 본격적인 휴가철 성수기 시즌을 맞아서 재충전의 시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책과 함께 즐기는 책캉스, 그리고 꼭 멀리 갈 필요 없겠죠. 좀 럭셔리하게 또 호텔에서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호캉스족, 저처럼 집의 책보다 집캉스도 있고요. 맛집 찾아다니시는 마캉스족까지 다양합니다. 나에게 맞는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7시에는 저희 머니맨과 함께하는 여유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편 본격적으로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이 부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랑 함께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와 SNS 통로는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입니다. 022118-8547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세요. 좀 SNS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24시간 문 개방 해놓고 있겠습니다. 아래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많은 의견 또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한국토지개발원의 정현훈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여름 휴가를 즐기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마캉스족도 있고 집캉스, 호캉스 다양한데 본부장님은 어떤 쪽이세요? 본부장님 맞는 취향은 어떤 제 휴가일까요? 취향에 맞는 곳은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좀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지라면 어디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문득 이제 저는 해외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곳을 좀 추천을 드리게 되면 좀 전주 같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제주 같은 곳을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주나 제주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캉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마캉스를 좋아하시는군요. 그쵸? 제주도나 또 전주 같은 데는 맛집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전주라든가 가보셨어요? 제주를 간 경험이 있는데요. 그쪽에 가게 되면 어쨌든 전주 중에서 비빔밥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죠. 근데 그 비빔밥 중에서도 또 탑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을 가게 되면 마음이 매우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더불어서 제주 또한도 역시 제주만의 또 본토, 향토 음식들이 또 특색 있는 있습니다. 음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이제 또 흑돼지라든가 정말 맛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맛집 방송 시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휴가 얘기가 나와서 마캉스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한번 가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본부장님이 여름 휴가 때 제주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한테 또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나중에 맛집도 정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쁜 또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세미나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희 일정 좀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또 전통적인 한국 사람이라 숫자 또 홀수 3자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주 3번의 알찬 무료 세미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알찬 시간 가지고요. 다음 날 안산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수요일에는 또 경상도 대구에서 또 이렇게 알찬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총 3번의 다음 주 기회가 있으신데 이 무료 세미나 오실 때는 꼭 저는 마음가짐을 좀 좋게 좀 밝게 하셨으면 좋겠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꼭 매수 전이라든가 매도 전에 그래서 매수하시고 오시기보단 매도 후에 오시기보단 그 전에 오셔가지고 더불어서 투자처까지 특히 우리나라 뭔가 지금 부동산 시장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그리고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역시 같이 지역을 거론해 드리게 되면서 자산 관리 상담까지 해드리다 보니까 꼭 시간 내셔서 이 무더위 속에서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청자님들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 또 더울 시간대 하시네요. 2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장 오셔서 더위도 좀 많이 식혀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이 제한된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화도 다 못 받잖아요. 기다리시다가 또 기회 놓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직접 찾아가시면 훨씬 더 긴 얘기, 자세한 얘기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또 세미나장 근처에 계신 분들 정현훈 본부장님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또 이제 부동산 편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될 텐데 예고를 이미 해드린 대로 계속해서 강남 입성 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끊임없이 강남에 대해서 알아보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정보들을 계속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도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뭐 포동포동 지역, 강남의 뭐 허파 지역, 뭐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드렸는데 오늘 또한도 역시 아주 좀 신선하면서 재밌는 지역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의 바로 이 독부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가져보는 시간 한번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유출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독부리 하시니까 지난주에는 조금 쉬었는데 3일째 해가지고 독부리도 힌트를 주세요. 힌트요? 모르겠어요. 자, 독부리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게 되면 이 독부리의 좀 어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 강남에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 주변은 가까운 이렇게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 밑에 보시게 되면 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돌자가 독부리, 독고리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돌들이 어쨌든 사라지고 이미야도 좀 사라진 부분이 있지만 현재 와서는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로 변화가 됐냐면 바로 도곡동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고기 그 고기군요. 그래서 도곡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와서는 뭐 양재천의 그 혜택을 바로 받고 있으면서 매봉산, 녹지, 자 그런과 동시에 뭐 이런저런 부동산 관심 가지실 법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곡동을 통해서 시청자님들한테 즐겁고 웃으실 수 있는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동산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도곡동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오늘은 저희 도곡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저희 뭐 대치동, 삼성동도 있으면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조금 떠오르잖아요. 도곡동 하면 저는 타워팰리스가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부분부터 저희 도곡동 입성 한번 해볼까요? 일단 그 독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곳이 성공을 어쨌든 하게 됐습니다. 현재 와서는 도곡동이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토지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지금 시간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시면 이 도곡동이 독불이라 그래서 돌이 가득하고 임야가 가득한 곳이어서 어찌 보면 좀 천대를 받았던 곳이에요. 그때는 뭐 눈길을 또 못 끌었겠어요.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돌이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곳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돈샘이 솟는 지금의 도곡동이 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도곡동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 압구정, 서초, 뭐 이런 반포 이런 지역들만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강남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부가 항상 동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강남의 시작을 제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뭐 신사, 청담으로 번지고 코엑스가 들어서면서 삼성이 또 바람을 불게 되면서 그 흐름 와중에 있어서 지금 어찌 보면 시청자님들 한 번쯤 이 도곡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매우 큰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도곡 같은 경우는 뭐 매봉이라든가 뭐 도곡이라든가 한티라든가 이런 역들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도곡이 어떤 부분을 내가 확실히 인지를 해야지 내가 강남에 있는 같은 건물을 소유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저희가 지역을 돌 때 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그 주변도 잘 봐야 되고, 그 위치를 저희 한번 좀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도곡의 위치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자, 이 위치가 도곡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개포가 그리고 일원이, 역삼이 그리고 대치가 그리고 선정릉이 이렇게 있는데 자, 기준을 보시게 되면 뭐 도곡동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양재천 바로 옆에 있다라고 양재천을 끼고 있는 양재천을 바로 끼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위치가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미지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 앵커님도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이런 강과 천가 이런 논대기 밭대기 산대기 있으면
단 한 평이라도 소유하고 싶으실까요? 그냥 뭐 지나쳤겠죠, 사실. 그렇죠. 네. 그냥 지나치고 뭔가 들어가시게 되면 아니 장어였으면 어떻게 저길 갈 수 있을까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 맞아요.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결국은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내가 모른다고 한들 네. 그리고 독불이라고 한들 처음 들었다고 한들 이런 개발에 지금 가면 갈수록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죠. 네. 가격 공부, 지역 공부, 호재 공부. 근데 어찌 보면 이 토지는 좀 보면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 근데 이 건물들이 올라오고 나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솔직히 좀 없잖아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지역들은 너무 비싸버린 현실인 거죠. 사실 이때 딱 관심을 가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화 신고 다닐 때. 장하시면서 한 평씩 이렇게 모를 모시면서 심을 때. 네. 주워 담으셨어야 되는데 네. 살짝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 개발 과정에서 지금도 개발이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청자님들 지금서부터 눈 더 크게 뜨시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곡동 하면 아마 그 상징이 지금은 된 것 같죠. 네, 타워팰리스가. 네. 네, 많은 분들이 고가의 이런 또 부동산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도곡하면 어쨌든 이 타워 팰리스 이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자, 보시게 되면 뭐 옆 동네 같은 경우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음마 음마아파트. 이게 있었는데 네. 도곡동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 브랜드하거나 뭔가 대외적으로 뭐 자랑할 만한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뭔가 입지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양재천 또한 보시게 되면 양재천이 지금에 와서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그 양재천을 가꿨으니까 지금의 양재천이라고 하는 거지. 과거의 양재천은 어찌 보면 어둡고 음산하고 범죄가 일어났던 곳이 양재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타워 팰리스가 의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타워 팰리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도곡이라는 곳에 대한 가치가 브랜드가 확실하게 형성이 됐다.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타워 팰리스의 시작이 바로 보면 2002년 월드컵 때. 자, 남들 다 월드컵 보러 다니고 막 월드컵 다니고 할 때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설사는 공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요? 이게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에 있어서 뭐 10년이 됐든 20년이든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나가라라고 하면 좋아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아, 근데 네. 그 나갔다가 다시 왔을 때 그 환희 이걸 느끼신 분들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반대로 다 반대를 그래요? 했었는데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뭘 네. 통해서 이게 오케이가 됐냐면 양재천을 100억 원 이상을 삼성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때 그 시절에 바뀌게 되면서 지금의 타워 팰리스가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게 된 네. 거죠. 삼성 덕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타워 팰리스 우리나라의 주상복합 붐을 일으키게 되면서 어느새 뭐 주상복합 하나의 뭐 부동산 아파트 주상복합이 네. 40억이 되게 되고 맞아요. 전국적으로 네. 많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네. 주상복합이 전국적으로 바람이 한번 네. 불게 됩니다. 그래서 도곡은 여기서 이 바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4년 뒤에 다시 한번 도곡이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동산 랜드마크가 또 하나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네. 도곡 렉슬입니다. 렉슬, 네.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뭐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특히나 뭐 별 다른 건 없어 보이는 정말 평범한 아파트인데 넥스 아파트. 네. 위치가 위치요. 너무 좋게 이렇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애초의 모습은 이제 도곡 네. 주공 1 1차 아파트라고 주공 1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자 그때 그 시절에 개발이 되기 전에 가격이 얼마였냐 자 2000년에 이 재건축이 되기 전에 가격이 한 2억 정도 선이었어요. 진짜요? 2억이요? 지금 공 하나 더 붙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2억 정도였었는데 이제 2002년이 되게 되면서 바로 옆에 있는 타워 팰리스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서 네. 가격 상승을 끌었는데요. 2억에서 네. 이제 어떻게 점프가 되냐면 6억대가 됩니다. 네. 그 몇 년 만에 10년도 아니라 3배가. 예, 네. 3, 4년 만에 순식간에 뛰어버리죠. 네. 그리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건축이 행위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아까 얘기하신 네. 20억
20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때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무조건 부동산은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이 바람이 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바람 이후에 너무나 투기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규제가 걸려버리게 되면서 네. 솔직히 이런 사업성이 다시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점을 감안을 하셔서 과거의 영광에 갇히셔서 막연하게 재건축, 재개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타워팰리스는 어찌 보면 3천만 원 후반대 평당 가격에 이런 부동산 가격, 그리고 반대로 옆에 보시게 되면 렉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거보다 좀 후져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연식은 어쨌든 4년 뒤에 지어졌고요. 여기는 4천만 원 중후반대로 또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후져 보이신다고 하니까 넥스 예, 아파트 그럼에도 사시는 불구하고. 분들이.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네. 위치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이.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들은 꼭 가보셔야지만이 그 가치가 아마 체감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냥 막연한 투자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한번 조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워팰리스와 도곡동 렉셀까지 저희가 상징적인 두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도곡동에 대해서 동별로 해서 좀 특징을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동, 2동 먼저 준비되어 있네요. 네, 볼까요? 맞습니다. 네. 자, 도곡동이 있는데 도곡은 크게 이제 1동과 2동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네. 그래서 도곡공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과 그리고 이 도곡공원을 이렇게 싹 예쁘게 감싸고 있는 도곡 2동의 이동.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도곡동은 기본적으로 양재, 매봉, 도곡, 한티역이 이렇게 같이 역세권으로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도곡 1동의 특징은 보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학구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좋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도곡 공원을 품고 있는 게 매우 큰 메리트라고 보실 수 살기 있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대형 공원. 병원도 있고 주변에 그쵸? 네. 그리고 뭐 삼성 아파트, 뭐 초등학교 뭐 누구나 뭐 얘기를 하면 다 알 수 명문 있는 또 학교들이 쫙 있네요. 강남 8학군이 다시 한번 또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도곡 뭐 삼익이라든가 3호 이 도곡 1동 중에서 이 도곡 공원 북부 쪽에 보시게 되면 삼익 아파트와 이 3호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3호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도시계획이 통과가 되고 네. 좀 삼익은 좀 살짝 좀 조합도 설립이 안 되면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조합이 설립이 되든 안 되든 가격 상승은 되고 있다는 게 그래요. 매우 큰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네.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네. 남들이 다 가자고 할 때는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시고 가시게 되면 그게 또 개발이 안 되거나 되게 늦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상의가 이렇게 조합이 설립이 됐냐 안 됐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전부를 말해주진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재건축 대개 물량과 공원과 이런 학군이 내포해 있는 네. 도곡 1동의 모습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자, 이제 도곡 2동을 가시게 되면 제가 아까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를 한 렉슬 아파트가 렉슬이 있고, 있고요. 네. 저 오른쪽 네. 동북쪽으로 보시면 도곡 렉슬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바로 이제 남쪽에 보시면 양재천을 이제 품고 있죠. 그런가 동시에 네. 이 황금 라인인 거죠. 양재천을 품고 있는 쭉 남쪽 저 라인이 그래서 네. 타워 팰리스 1차, 2차, 3차가 이렇게 다. 들어서게 되면서 엄청나게 개발을 하게 됐죠. 자, 그런가 동시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양재천을 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도곡 이동 주민센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우성 4차가 이렇게 눈에 띄실 것 우성 같습니다. 4차 아파트. 네, 바로 양재천 옆에 있죠. 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우성 4차, 그리고 우성 5차, 네. 그리고 한신, 그리고 럭키, 뭔가 복이 일어날 것 같은 럭키 아파트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들에 대한 뭐 가격 상승 압력이 천을 끼고 있음과 동시에 주변 부동산에 관심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네.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좀 논하시게 되면 부동산은 좀 어려워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있냐가 제일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금이 준비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뭐 상담 전화라든가 세미나에서 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나머지 뭐 좀 더 좋은 지역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시간을 좀 가지고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금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 많이 부럽네요.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자세한 부분들을 캐치를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도곡동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호재 요인들이나 앞으로의 좀 발전 가능성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네, 그거를 좀 봐주세요. 예, 도곡동의 호재를 제가 네. 하나하나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도곡 같은 경우는 뭐 렉스리라든가 타워팰리스라든가 이런 재건축된 이런 부동산에 있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게 도곡동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천을 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녹지를 끼고 있다는 부분은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에요. 즉,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소유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과거에 보시게 되면 한강 조망권, 그리고 이제 숲세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몰세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또 법세권이 또 강조가 되고 있어요. 법세권이 뭐예요? 법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서초 같은 경우도 강남 같은 경우도 강북에 네. 있던 법원이 내려왔죠. 네. 근데 그 법원이 지금은 또 어디로 갔냐면 송파로 또 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100% 상황은 아니지만 법원 근처에서 거주를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끊임없는 투자처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흐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게 되면 도곡은 이미지가 뭐 강아지도 포니를 몰고 다닌다라고 했던 옛날에 좀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고요. 어쨌든 옆 동네에 솔직히 대치보다는 우선미 보다는 솔직히 좀 안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타워팰리스라든가 렉스리라든가 이런 랜드마크를 차지할 수 있는 부동산이 생겨나게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상에서 양재천을 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더할나위 없이 좋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런 역세권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도곡이라든가 매봉이라든가 양재라든가 한티라든가 네모 부분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진과 동시에 네. 재건축 이제 대기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 우선 5차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또 친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부 다 매봉 밑에 있는 요 세 가지 동그라미 라인이 표시를 다 한 이쪽이에요. 네, 남쪽 매봉 남쪽에 있는 그 라인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몰려 있네요. 예, 네.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똥구마를 제가 아까 뭐 삼익이라든가 삼호라든가 이런 존재하고 있는 곳들 끊임없이 추진을 하면서 그래서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구성원들이 마음이 잘 맞으셔서 빨리 진행하는 것들은 솔직히 좀 가격이 좀 빨리 오르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뭐 10년 전서부터 뭐 재건축 얘기가 나왔지만 조합조차 설립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곡은 과거서부터 이런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니까 이 과정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선택을 하실 건 어느 과정인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위치적인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역세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상첨화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신화의 그 명당 자리를 내가 꿰찰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공부 한번 열심히 또 해보고 특히 자금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네, 잘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독불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저희가 도곡동을 내용을 자세히 공부를 해봤는데 키포인트들을 조금 정리해 주세요. 네, 키포인트를 잡아드리게 되면 자, 독불이었지만 도곡동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심을 못 받던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랜드마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한테 제가 얘기해드리고 조언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도곡 렉슬과 도곡 타워팰리스가 왜 생겼을까요? 결론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랜드마크가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대치동이라고 하는 학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될래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평가인 곳을 내가 먼저 선점하시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개발 핵을 항상 찾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브랜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이미지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서 섣부른 판단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상의를 하셔서 네. 섣부른 판단보다는 저평가인 것을 확실히 찾으셔서 네. 부동산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구나. 이거 빨리 잘 돼서 내 자녀한테 물려주고 나도 무병장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즐거운 우리 머니맨 시청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특정 뭐든지 그 이미지만으로 판단해서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가 그 팁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개발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데 네. 그게 어렵잖아요. 그걸 못해서 네. 부동산 투자에 또 실패하시거나 고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 부분을 또 찾아주시는 역할을 본부장님께서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저희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세미나에서 그 좀 답답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강남 이제 소유를 하더라도 똑같은 건물을 소유하도 강남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도곡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드린다고 한들 좀 자금이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어찌 보면 무료 세미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 소액을 가지고서 나도 이제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에 그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방법과 실사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끌어드리는 시간이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액을 가지고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의도에서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안산에서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경상도, 대구에서 또 이렇게 알찬 재미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 지역 각각의 발전 시기와 그리고 지금 뭘 매수하고 뭘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한 번쯤 다 저질러버리고 상담하시는 게 아니라 저지르시기 전에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대박 나실 수 있는 현명한 머니맨 시청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휴가를 못 가시나 봐요. 매일 빡빡하게 네, 세미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네요. 서울, 여의도, 안산 그리고 마지막 대구까지 또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니까요. 꼭 세미나에서 좋은 내용들 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들 이제 한 분씩 저희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 거주하세요? 안산에 거주하는데요. 안산에 사세요. 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세미나 가는데, 네, 성자님 오늘 궁금하신 지역이 주소가 어디세요? 상록구 장상동 250-1번지 땅이 좀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이거를 언제 사셨어요, 이 땅을? 한 10년 좀 더 됐어요. 3년이요? 10년. 10년이요. 오래되셨네요. 네. 네. 아무래도 안산에 거주하시니까 이쪽 특징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전망이 좋으셔서 사셨어요. 10년 전에 구매하신 이유가 어떤 부분이세요? 그냥 뭐 저기 전망을 좀 보고 사긴 했는데 네. 개발이 어떤 계획이 어떤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디고 뭔가 성과가 좀 안 네. 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여유는 있으신 거지 급한 자금 아니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과 함께 그 부분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산에 직접 거주하시면서 네, 얼마나 잘 아실까 지역을 또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자주 가시겠죠? 네, 땅을 맞습니다. 가지고 계시니까 10년이면 꽤 오래됐는데 네, 네. 이제 좀 성과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좀 성과가 네. 좀 나왔으면 하는데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좀 살짝 답답하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매우 밝으시네요. 좋은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또한도 역시 좋은 일이 좀 가득한 부동산이길 바라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안산을 보시게 되면 좀 안산 부동산이 좀 없잖아. 좀 신문 기사로 좀 이슈 좀 되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실 법해요, 시청자님. 자, 네. 전체 이제 안산 중에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안산 중에서 좀 북부 쪽에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뭐 이렇게 중앙 고잔이라든가 그리고 초지 역세권 해서 KTX 호재라든가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살짝 잘 웃고 계시죠. 그래서 안산 지역 내에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쨌든 이 부동산을 소유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안산이 북쪽으로 확장하는 호재가 있는가 아니면 교통 호재, 개발 호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산은 기본적으로 저는 시청자님께서 오래 거주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오래 사시는 분들이 투자를 제일 좀 많이 어렵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아셔서 부동산을 많이 자세히 아신다고 해서 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시청자님. 네네.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가신 분은 강남에 원래 아셨을까요? 모르셨어요. 모르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잡아드리게 되면 안산은 지금 확장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다시 하는 지금 단계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렇죠. 지금 북쪽으로 확장을 하는 힘은 좀 약해요. 내부적으로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안산 내부적인 확장을 보시기보다는 좀 북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북쪽으로 요 목감 공공주택이 생겼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리고 그 위쪽 북쪽을 보시게 되면 요 광명시은 보금자리 주택 얘기가 한번 나왔다가 취소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실까요? 들은 것 같아요. 광명 역세권 왼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예. 이곳을 다시 그때 보금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테크노밸리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앞으로 이제 그전에는 토지 거래 제한으로 묶여 있다가 이제는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다시 보상이 나가고 빛을 발하게 되면서 요 주변으로는 지금 계속 투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제가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지금 시청하시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네, 보고 있어요. 그럼 1차적으로는 이쪽을 좀 시청자님들께서 다른 분들께서 투자처로 생각을 하시겠죠? 네. 자, 그런가 동시에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곳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지역이세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 아니라 2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아까 교통이라든가 도시의 확장에 대해서 조언을 드렸는데 신안산선 얘기 아시죠? 네. 이게 이 광명,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광명을 지나서 이제 안산으로 오는 이 라인인데요. 그 부분에 있으셔서 시청자님도 요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추이를 보시게 되면 올해 11월에 이제 포스코랑 협약을 맺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이게 석 달도 안 남았잖아요, 시청자님 이제. 네, 네. 그래서 빠르면 내년에 착공을 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시청자님 주변의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저는 올 연말에서 내년 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네. 그동안 네. 일단 부동산을 너무 잘 지키셨고요. 이제 내년쯤 되게 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넉넉 잡으셔서 한 2년 정도만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교통 개발에 대한 호재, 주변의 토지 보상과 이런 테크노밸리에 대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흥이라든가 안산은 앞으로도 개발, 상승 압력이 더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매도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보유하시면서 2년 정도 있으면 좋은 일이 많겠구나 이렇게 즐거운 생각을 하시는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도 옆에서 듣다 보니까 뭐 2년 정도면 충분히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는 시간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또 교통호재도 있다고 하니까 네, 꼭 그때 돼서 좋은 성과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운데 네, 건강관리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뭐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잖아요, 본부장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오랫동안 소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를 하셨는데 네. 포인트를 잡아드리게 되면 부동산을 무조건 오래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진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 소유하신 것 같은 경우에 싼 거를 소유하신 거를 하게 되면 5천 년 동안 이렇게 싼 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호재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문가랑 상의를 하라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싼 거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저평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지는 곳, 개발 호재가 계속 있는 곳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방금 전 시청자님은 이런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2년 정도 뒤에는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네. 싼 거하고 저평가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너무 다른 거잖아요. 싼 거는 네. 쭉 싼 거고 저평가는 나중에는 비싸집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눈을 또 가지신 또 네. 본부장님께 또 상담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시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친정이 저기 전라도라서요. 아이고, 좋은 데 전라도, 다녀오셨네요. 네, 저희 진안으로요. 아까 네. 전주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아, 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저는 안양에 사는데요. 네.
안양 그 동안구 관양동에요. 네네. 힐스테이트 에코라고 그래서 그 네. 오피스텔을 네. 한 15년도 말쯤에서 분양을 받았는데요. 3년 전에.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 전망이 어떤지 네. 저희는 네. 2019년도 입주 전에 2019년도 초에 네. 2월쯤에 그 입주 시기인데요. 네네.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네.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가지고 시기가- 가도 되는 건지. 그래요. 지금 시기가 조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본부장님. 내년 바로 초니까 네. 네, 지금 정도에서는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네. 아직 입주 안 하셨는데 네, 매도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네요. 네, 매도 어떨까요? 생각을 좀 네. 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평촌 안녕하세요. 신도시에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네요. 또 네. 전라도 쪽이 또 고향이시라고 지금 전라도 쪽이 또 엄청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또 그 그래요? 부분에서도 좋은 소식을 찾으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어쨌든 네. 보시게 되면 실스테이트 에코 이 평촌을 소유하시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평촌 역세권 주변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네. 옆에 있는 범계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좋은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지금 시청자님 네. 거는 평촌역에서 북부 쪽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망을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조언을 드리는 게 위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안양 평촌 신도시 중에서도 이 범계라든가 평촌역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안정감 있게 꾸준히 상승하실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부동산의 이 구분에 따른 특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대지 지분이 좀 다른 아파트나 빌라보다 좀 비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내 땅을 소유하는 비율이 작다 보니까 가격 네. 상승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를 정말 좋게 잘 선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괜찮은 위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여기는 불안해하실 부동산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감 있게 상승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네. 잠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일단 먼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피스텔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상복합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바로 옆에 있는 범계역 아시죠 시청자님? 네, 네. 자 범계역 보시면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아시죠? 네. 자, 모비우스도 번개역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서 핫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그건 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브랜드가 일군 건설사들이 이런 역 주변에 너도 나도 욕심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네. 드리게 되면 이 흐름 추이의 부분에 있어서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시청자님이 갈아타실 투자처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거를 비교를 해서 이게 더 좋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 네. 상황에서 만약 투자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상 유지를 하시는 쪽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양 평촌 같은 경우에 북쪽에 대한 무슨 호재가 있냐면 네. 인덕원선이 이렇게 광명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철도에 대한 호재가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열심히 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안구 쪽에서도 비산이라든가 동안 쪽이 네. 또 핫해지고 있어요. 인덕원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오른쪽 동쪽 같은 과천이 계속 확장을 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계속 이 서해선 복선전철에 대한 호재, 월곡 판교선, 수인선 부분이 계속 치고 오다 보니까 만안구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철도 부분이 또 이렇게 이 인덕원으로 지나가는 흐름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이쪽에 보시면 이 안양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부동산도 재개발, 재건축, 이 임곡지구라든가 한빛 아파트라든가 이런 호재들을 통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힐스테이트가 떨어진다. 이것만 떨어진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나쁘지 않은 위치에 안정감이 있는 곳이고요. 근데 조언을 드리게 되면 내가 소유한 실대지 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박을 낼 수 있는 것은 대박을 낼 수 있는 부동산 구성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투자처가 생기면 그때 가서 조율을 해드리는 쪽으로 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보유하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 저희가 집이 이제 주택이 그러면 2주택이 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요. 네. 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만약에 그거를 계속 소유를 한다면 네. 입주를 할 때 이제 네. 저희 소유가 되면 뭐 세를 놓던가 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시청자님 보시게 되면 세금은 부동산이 엄청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걱정하실 일이고요. 시청자님 그래요?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을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 그냥 소견을 봤을 때 하나씩 좀 늘려나가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 내내 얘기해 드린 건 무조건 네. 임대사업자, 정부의 지금 정책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 내가 아니라고 해서 정부가 규제 정책을 피하거나 빼진 않아요.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웬만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항상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시청자님이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뭐 당장 결정하실 일은 그러니까 일단 전제 조건은 웬만하면 부동산을 늘리시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내년이 되기 전에 파실지 아니면 내년 네. 이후에 꾸준히 가져가실지 그게 메인이신 것 같아요. 꾸준히 네네. 들고 가실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 그 전에 네네. 매도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네. 얘기해드렸듯이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네. 참고를 하셔서 시청자님이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결정 네. 내리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분 저희도 바로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네, 어떤 점 오늘 궁금하세요? 네, 네. 저희 당진에 있는 땅이 조금 있는데, 충남 당진이요? 네, 네, 근데, 네, 네. 그거를 좀, 뭐, 개발이 좀 될라나, 뭐, 네. 좀, 지금 싸도 팔아야 되나, 좀 아, 두면 좀 나아질까, 네. 이제 전문가 선생님께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당진에 있는 그 토지 정확한 주소 좀 저희 불러주세요, 수영자님. 네, 네. 당진시, 네, 저기, 태운동 네. 50-3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나 좀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 15년 전이면 직접 시청자님께서 사신 거예요? 이 땅을? 네. 15년은 안 됐고 한 12, 3년 됐네요. 정도. 네. 그럼 굉장히 옛날이신데 그때 사 네. 두신 거죠? 투자 목적으로? 네. 직접 알아보시고 사신 거세요? 아니요, 누가 보내서 샀어요. 아, 추천 받으셨는데, 네. 지금 그 긴 기간 동안에 투자하고 계시면서 어떤 부분 조금 답답하셨어요? 거기요, 네. 뭐 그쪽으로 저 시내에서 가까워서 그 네. 옆에 뭐 가든도 외식장도 큰 게 있고 그래서 뭐 얼른 개발이 되려나 싶어서 네, 생각보다 샀어요. 조금 그랬는데 더디군요. 네, 그 건너까지는 다 이제 택지 개발이 됐는데 네. 저 우리 있는 데 쪽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그 가든 옆으로 하나로마트가 크게 들어오고 네. 그러긴 했는데 여기는 그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땅값이 좀 집들은 미지근한가 하나씩 봐요. 네. 있는데 예. 네. 개발 차례, 그래서- 네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볼 줄 아나요. 그래서 여기 TV 보다 보니까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유 이렇게 무료로다가 좋은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네. 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네. 어서 강의실이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 네. 가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또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이고, 네. 예, 가서 직접 강의 듣고 여쭤보고 그러고 싶은데 네. 그건 그냥 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어디서 하시나. 네, 네.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이렇게 통화가 됐네요. 아,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 또 잡으셨으니까 궁금하신 점 저희가 하나하나 다 봐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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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고맙다고 저희가 네. 들어가기도 전에 얘기해 주시니까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네. 일단은 꽤 아이고.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신데 네. 주변에는 좀 많이 개발된 것 같은데 내 땅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차례 네. 돌아올까요? 이쪽도? 네, 차례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네. 제가 한번 전망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전화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님. 아유, 일단 예. 목소리가 너무 밝고 예쁘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정성 들여서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진이 네. 참 많이 바뀌어가면서 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당진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좀 자그마했던 이 당진이 이런 네. 개발을 통해서 확장이 되게 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커질 때 시청자님이 만약에 네. 이 당진 이 중심에서 동쪽에 있는 거를 선점을 하셨으면 시청자님은 대박이 나셨죠, 시청자님. 동쪽에요? 예. 당진 수청이라든가 1, 2 도시개발 구역 주변에 있는 걸 소유를 하셨으면 시청자님 완전 대박 나셨어요. 네, 거기서 수청지구가 얼마 안 돼요. 네. 바로예요. 자, 근데 예.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신 것은 당진 애초 이 파랑색 중심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으신 거 지금 소유를 하신 네, 거세요, 네.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좀 네. 살짝 안타까운 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전문가랑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네. 거는 지금 당진의 흐름이 되게 좋으십니다. 네. 자, 어떤 게 되게 좋으냐면 자, 네. 보시면 당진도 이렇게 중흥 S클래스가 2020년에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 위에 네. 보시게 되면 시티 프라디움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런 그 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던 곳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예. 이미지가 이쪽이 이제 네. 바뀌게 되는 거죠, 시청자님. 아, 네. 여기도 거주를 하는 곳이구나. 예. 근데 가격이 얼마지? 어머? 이렇게나 떴어? 하게 되면서 계속 호재가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는 곳들이 지금 네.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곳 주변에 지금 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 나누시게 되면 시청자님 보유하신 곳에서 바로 예. 오른쪽에 있는 이 블럭과 지금 예. 시청자님 보유하신 이 블럭 있잖아요. 1번 네. 블럭과 2번 블럭이 있습니다. 이곳은 계속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시청자님. 네. 그 나머지는 네. 다 임야고 임야를 높은 것을 다 헐어버리는 건 좀 힘들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임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임야라도 좀 경사가 좀 낮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임야라도 좀 덜 높다라고 한다면 개발은 네. 충분히 되십니다. 어쨌든 네. 시청자님 이거 소유하신 거 잘 하셨고요. 기간은 네. 좀 걸리셨지만 전 앞으로 기간을 잡아드리게 되면 한 네. 3년만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몇 년이요? 3년이요, 3년. 아, 예. 그래서 3년 뒤에는 제가 계속 네. 이렇게 연이라 그래서 좀 약간 발음이 네. 좀 그런데 그러니까 1번 구역이 있고 2번 구역이 있는데 한 네. 3년 정도만 이렇게 소유를 하시게 되면 가치를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면 제가 아까 네. 얘기해드렸던 중흥 S클래스가 2020년, 시티 네. 프라디움 또한 역시 2020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네 네. 분위기는 전과 다르게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가 아, 네. 동시에 그때 돼서는 3년 뒤에는 이곳은 싼 곳이 아니라 저평가인 곳으로 이렇게 예. 다시 바뀌게 되면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시기다 보니까 한 그 정도 기간만 좀 더 소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조언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아, 예. 아우, 저기 네. 뭐야. 하여튼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프로 잘 보고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보시다가 또 뭐 조금 궁금하시거나 새롭게 바뀐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아, 네네. 네, 대응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3년 정도만 더 보유하면 좋겠네요. 네, 한 3년 정도 더 기다리셨다가, 네, 네. 그때 되면은 조금 뭔가 성과가 좀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해 주셨어요.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겠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저희 마지막 시청자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아까 뭐 싼 것과 저평가는 다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오늘 장기 소유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 따져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싼 거라는 평가를 받으시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네. 좀 부동산 소유가 네. 어찌 보면 좀 단순한 부분에서 좀 많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 단순한 부분이 뭐냐면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뭔가 노후에 뭔가 전원주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발상에서 차분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가벼운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동산은 투자가 동반이 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단 한 번의 부동산을 소유하신다 하더라도 먼저 사전에 이렇게 전문가랑 상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장기 소유하실 일은 없고요. 빠른 단기간 안에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꾸준하게 부동산을 회전을 하게 치게 되면서 올바른 소유의 방법
방법을 체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위치가 중요하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험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료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항상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차마 못 드린 팁까지 상세하게 실사례 그리고 제 경험까지 다 얘기해드리니까 많은 분들 오시면 이 팁에 맞추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궁극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오셔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우리 앵커님 한거 제가 항상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항상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전화 주신 분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못 도와드려가지고 네, 세미나장에서 꼭 기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또 도곡동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봤습니다. 장기 투자만이 꼭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발의 핵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또 저희 머니맨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2128-8547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고요. SNS 자주 이용하시죠?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랑 함께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